합격을 맞은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온갖 잔해가 나뒹구는 그곳에는 미처 소리내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절규가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1970년 잠들어 있는 사람들 위로 그대로 주저앉은 와우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리의 상판이 한강 아래로 추락했던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국내 단일 사고로는 최대의 사망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단 몇 초 만에 사람들의 생사를 갈라놓은 이 사고들은 부실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만들어내며 갖가지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지요.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근대화의 그림자는 그렇게 대한민국 개발 신화의 부끄러운 이면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영상기록 시간 속으로, 이번 시간에는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를 되돌아봅니다. 1970년 4월 8일 새벽, 서울에 있는 와우 아파트 15동이 휴지조가 구겨지듯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이 3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낳고 말았었죠.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입주를 앞둔 30가구 가운데 먼저 들어온 15가구 주민 41명이 중경상을 입고 무려 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전 아파트에 금이 갔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하다가 변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어떻게 준공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가 기둥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버렸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불도저식 행정과 부실 공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이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 와우 아파트를 그냥 급조하게 그냥 이 산빛달을 갖다가 기초정 공사도 없이 막 지어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몇 년 후에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와해돼가지고 그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이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실공사 때문에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세워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좋지 못한 업자들이 돈의 욕심이 나가지고 튼튼하게 집을 짓지 못하고 주수공사를 잘 그냥 날림으로 져가지고 무너졌다고 봐야죠. 1960년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향인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모여들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주택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고 서울 곳곳에는 판자촌이 급증하기 시작했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둘러 서민 아파트를 지어 공급합니다. 1968년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은 판자촌을 허물고 그 자리에 4년 내에 2,000동의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언을 했고 붕괴 사고가 난 와우 아파트 역시 그중 하나였지요. 등짜리가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 당시 이 현장을 보면 사진을 보면은요 철근이 거의 없고 거의 기둥이 거의 모래에 가까웠고 뭐 이런 저는 직접 현장 못 봤습니다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멘트 다 빼버렸고 철근도 빼버렸고 그게 큰 돈이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쌀 한 가마니가 5,200원 하던 시절 당초 공사비는 평당 2만 원이었지만 경험 없는 업체가 계약을 따내 무허가 업체의 시공을 맡기는 바람에 시공비는 평당 10,000원에도 못 미치게 되었지요. 그렇게 부족한 공사비는 부실 시공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둥 하나에 70개씩 들어가야 할 철근은 불과 5개밖에 쓰이지 않았고 콘크리트 배합마저 모래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뭐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그런 아파트들 중에 어느 아파트인가는 붕괴를 일으켜야지만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그런 그 사회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대형 사고들.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시 장인동에 위치한 이리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리시는 지금의 익산시의 옛 이름입니다. 당시 화약 제조업체인 한국화약의 화물 열차가 다이너마이트용 화약과 뇌관, 초안 폭양 등 모두 30여 통에 이르는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 구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폭발을 한 것인데요. 그때 그 뉴스는 진짜 참 대단한 사건인데, 그것도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뭐 화약들은 착간에서 그냥 그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뭐 잠을 자다가 뭐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이제 됐다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것도 참 그때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 59명이 사망을 하고 11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폭발 사고로 이리역에는 지름 30m, 깊이 10m의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반경 500m 이내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되었지요. 이리역 폭발 사고는 그때까지 발생한 폭발 사고 가운데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고가 아닐 수가 없었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리 폭발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희생자와 유족과 이재민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한 모든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고 부상자의 치료와 가옥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적십자 구호반을 비롯해서 관계당국과 군부대, 민방위대, 예비군,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는 신속히 이리지방 이재민 구호와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리 사고 복구와 구호비 그리고 이리역 주변 정화 사업엔 모두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복구 계획에 따르면 가옥이 전파된 이재민을 위해 13평형 5층 아파트 1150가구를 12월 초에 착공해 내년 6월에 완공하며 이재민에 대한 장기 구호 대책과 조금이라도 파괴된 가옥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했습니다. 재난을 직접 당한 이리지방 주민들도 복구 작업에 나섬으로써 새 삶의 의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뻗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자활의역으로 복구에 나서는 한 이번 사고의 불행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한 그 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구조물 설계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글쎄 그걸 뭐 방호 구조물이라 할까요? 또는 내폭 구조물 또는 뭐 엔티 테러 스트럭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그런 그 설계 개념이 우리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리역 폭발 사고는 위험 폭발물을 철도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안전 대책과 호송을 소홀히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였는데요. 이는 피해 규모에서부터 끔찍한 대참사였기에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더욱이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철도청과 한국화약 그리고 호송인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지요. 또한 이 사고로 인해 당시 한국 사회에 내재돼 있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던 적당주의를 타파하고 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한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사건 사고의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각종 건설공사가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한강다리인 성수대교도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3한강교와 영동교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성수동과 영동 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 중인 성수대교는 교각 사이가 120m로 다른 한강다리보다도 2배 이상 길고 다리 양쪽 끝에서 멈춤 없이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성수동 뚝섬 유원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개통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1160m의 성수대교를 건너면서 한강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관계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강에서 11번째로 놓인 성수대교는 4차선 규모로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다리인데 양쪽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돼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겉으론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가랑비가 오는 날씨에 출근과 등교를 서두르던 직장인과 학생들이 탄 차량은 속수무책으로 성수대교 아래 한강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성수대교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 50m 상판이 내려앉은 것이지요. 때마침 다리를 지나던 한성운수 소속 16번 시내버스 한 대와 승합차 한 대, 승용차 4대 등 차량 6대가 변을 당했고 추락한 사람 가운데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내가 이제 지나가는 다리였지만은 그거 너무 황당하게 진짜 황당하게 그렇게 다리가 힘없이 주저앉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 그게. 그건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니 그 어떻게 설계도 설계지만은 그 관리만 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 멀쩡한 다리가 차 몇 개 지나가고 갑자기 차가 강물로 뚝 그 교각이 떨어졌다는 자체가. 여중생을 많이 태운 시내버스는 상판이 내려앉은 직후 붕괴 지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집혀서 추락을 한 것인데요. 바로 이때 물 아래에 상판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짐으로써 여학생 9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성수대교는 1979년 준공된 한강의 11번째 교량으로 동아건설이 시공을 했는데요. 원인은 2가지. 교통량 가다와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우선 그 기술적인 원인으로는 그 성수대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그 수직 부재의 그 용접부 결함이 직접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접부 결함부에서부터 그 피로균열이 진전이 돼서 그 부재가 파단이 일어나면서 교량 전체 붕괴를 일으킨 그러한 그 사고였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우선 그 국민들의 그 안전 불감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싸게 또는 뭐 빨리 하는 그런 그 어떤 당시의 어떤 그 사회 풍조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94년은 그렇게도 모진 한 해였던가 봅니다. 12월 7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도로공원 지하 한국가스공사 아현밸브 기지에서 계량기 점검 중 전동 밸브 틈새로 새어나온 가스가 환기통 주변 불씨에 점화되면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2명, 부상자 10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으며 145동의 건물이 파손되고 이재민 210세대 555명이 생겨났지요. 세상 천지 이런 날벼락이 있느냐는 사람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사고는 그렇게 수습 국면을 맞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까지 계속되는 대형 사고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5년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 설계에서도 잘못이 좀 있었고 시공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되지 않은 면들이 많아가지고 설계와 시공 모두 다 그다음에 그 건축주가 그 용도를 무단 변경한 유지관리까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든 분야에서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잘못들이 다 발견이 돼서 아주 총체적인 뭐랄까 부실이라 그럴까 그렇게
조사가 됐었죠.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저녁 시간을 앞둔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에는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지요. 저녁 찬거리를 살아 나선 인근 아파트 주부들과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 수백 명의 점원들까지 백화점에는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후 4시 총 5층 건물의 삼풍백화점은 4층 천장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후 5시 50분에야 비상벨이 울렸고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백화점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백화점 건물 한 동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데는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붕괴 사고로 인해 502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실종했으며 93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재산 피해 역시 3천억 원에 이르고요. 8.15 광복 이후 최악의 사고였던 삼풍백화점 붕괴는 결국 인재로 밝혀집니다. 그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현장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 단원들만 이제 쭉 현장을 조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저기 그 널린 그 신체 일부분, 그 다음에 한여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부패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생 처음 겪는 경험이었고, 한동안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였죠. 그 일순간에 사라진 그 500여 명의 생명을 생각해 보면 조사는 하긴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좀 섬뜩한 기분이었고, 어쨌든 그 특히 여성분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죠. 그분들의 그 샌들이라든가 또는 신체 일부분들이 현장에 그대로 널려 있었으니까요. 정말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참 죄책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여 우리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무리한 증축과 구조 변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지요. 설계도상 32인치여야 할 건물 기둥은 23인치밖에 되지 않았으며 4층 건물로 설계된 백화점은 공사 진행 중 5층으로 증축이 강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고 몇 분 전에야 비상벨이 발동하는 등 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자초한 것이었죠. 그 후유증은 한동안 지속되었는데요. 매몰되었다 기적적으로 구출된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